오늘의 나닥은 나닥!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성 탈모 보톡스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여성분들도 보톡스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여성분들도 당연히 치료가 가능하고요. 사실 남성보다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에서 더 적합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은 50% 이상의 여자분들이 머리카락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갱년기가 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우리 탈모의 주 원인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성 탈모는 남성하고 다르게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딱 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50% 정도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도 꽤 있어요. 임신을 한다던가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 있다던가 빈혈이 있다던가 다이어트를 하신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탈모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남성 탈모하고는 패턴이 좀 많이 다르죠. 남성은 M자가 올라가고 정수리가 비는 이런 형태의 탈모가 많다면 여성분들은 요 이마선은 잘 유지되는 데 비해서 이 머리속 탈모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성 탈모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왜냐면 이제 임신한 여자분이 남자 태아를 갖고 있을 경우에 남자 성기 발달에 필요한 성분까지 억제하기 때문에 성기 발달이 덜 돼서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사 재량으로서 의사가 판단해서 쓰는 거지 여성 자체에서 이제 쓸 수 있게 완전하게 동의가 이뤄진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바르는 약이 일단 있어요.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약이 있고 모바일 영양제라고 불리우는 성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판시딜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국내에는. 비타민 B군이라든가 엽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영양제예요. 머리카락이 좋은 것들, 뭐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이 포함된 영양제인데 여성에서는 이 영양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보조 치료로서 이런 영양제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엘이라고 하는 그 헬멧형 한참 유행했었죠. 단독 치료만으로는 조금 아쉬운데요. 미녹시딜이라든가 아니면 모낭주사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했을 때는 좀 더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모발에다가 탈모를 억제하는 성분과 모발 성장을 유도하는 성분을 같이 섞어서 주사하는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낭주사 하는 것도 여성 탈모 치료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발 이식이라든가 두피 문신 같은 어떤 병원에서 하는 시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마지막 카드로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뭐 하루에 제가 한 3-4번은 받는 질문인데 탈모 치료 뭐 해보고 오셨어요? 하면은 탈모 샴푸 썼어요. 근데 진짜 효과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본적인 치료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도와준다?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릴 때는 공부할 때 좋은 펜 쓰는 것 같은 기분? 근데 과연 그 펜을 쓰면 성적이 오를까? 그 펜을 쓰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잘 맞고 겸사겸사 탈모 샴푸면 뭐 금상첨화겠지만 그게 아니면 굳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주름 치료에 쓰는 보톡스 있잖아요. 그게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두피 근육을 좀 이완시켜서 두피 혈류를 좋게 해서 효과를 있게 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TGF-베타라고 하는 탈모 유발 물질을 줄여주는 두 가지 기전으로 탈모 치료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0년 정도 전부터 보톡스가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발표가 조금씩 되다가 최근 2-3년간 진짜 효과가 있다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돼서 탈모 치료하는 선생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죠. 보톡스가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걸요. 가능한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턱 보톡스를 맞거나 이제 눈가 보톡스를 맞고 오셨는데 얼마 안 돼서 탈모 때문에 보톡스를 맞을 때는 내성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맞거나 아니면 용량을 많이 맞을수록 내성이 생기는데 여기서 내성이라는 건 보톡스에 이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보톡스를 이겨내는 힘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자주 맞을 때는 내성이 좀 덜 생기는 보톡스들이 있어요.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제오민이라는 제품 그리고 국내에서는 포어톡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내성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제품들을 쓰는 게 보톡스를 좀 자주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보톡스를 탈모 치료로 맞는 분들은 간격을 잘 지키세요. 3개월, 6개월 보통 이렇게 저희는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주 맞으면 내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탈모 치료를 할 때는 특히나 이 내성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성이 적은 보톡스 치료제를 쓰는 게 다른 주름 치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둘 다 좋고요. 근데 다른 치료랑 다르게 그게 자주 한다고 했잖아요.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데 비용적인 부분을 사실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제오미는 독일산이라 원자재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요. 코어톡스는 국내 제품이에요. 메디톡스사 제품인데 비교적 저렴해요. 탈모 치료로 보톡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오민보다는 코어톡스 쪽이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여성 탈모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보톡스가 여성 탈모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나닥 김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